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텐데요. 기본 유니카드, 그 뒷면을 나타내는, 이 유니카드의 뒷면을 나타내는 카드, 비포 카드, 애프터 카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법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은 카드죠.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리고 시작의 의미도 강하게 있고요. 자신감, 확신, 그리고 좀 창의성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자만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 보니까 좀 자만심이 있다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속임수가 있다, 이런 느낌의 키워드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게 좀 카드 자체도 환하고 밝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기도 하지만 뒷면을 보면 이렇게 원숭이도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남 앞에 이렇게 본인을 좀 드러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셔도 좋고,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엔터테이너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뭐 의사나 약사 모든 것을 다 겸비를 하고 있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연금술사라는 마법사 이름 그대로 그런 의미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의사나 약사나 뭐 과학자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나 손으로 하는 직업 다 괜찮습니다. 화가, 뭐 요리사, 그리고 뭐 바텐더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실제 리딩 상담에서도 바텐더를 하시는 분이 이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라는, 그리고 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는 말을 굉장히 잘한다,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남 앞에 나서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약장수죠. 예전으로 말하면 이게 강아지, 이게 그 강아지가 아니고 원숭이를 이렇게 풀어놓고 막 약장수들이 예전에는 원숭이를 재롱을 피우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약을 팔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기꾼의 기질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좀 안 좋다, 목이 좀 안 좋다, 그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당연히 언변술이 좋겠죠. 그래야지 약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요. 남을 속인다는 것은 어쨌든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만과 확신, 확신감을 줘야 되겠죠.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여자들한테도 호감을 주는 플레이보이 기질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유머 감각도 있다. 그리고 조금 호감을 가기 때문에 약간 매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호감 가는 남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좀 잘생겼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좀 잘 입고 남 앞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옷도 좀 잘 입는다. 그리고 이렇게 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질질질질 본인의 매력을 흘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매너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뭔가 잘 아는 사람이고 눈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장관리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에 조금 진지하다라기보다는 좀 가볍다. 좀 가벼운 연애, 조금 즐기면서 하는 연애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숫자,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간다면은 이게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기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본인 의지대로 안 되겠죠. 약을 못 팔겠죠. 그래서 본인 의지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회가 될까요? 연애운에서 헤어졌다. 그럴 때도 재회가 당연히 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카드이고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가 할 수 있다, 재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금전 흐름도 사실 이게 능력자의 카드잖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매운 같은 경우에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사기꾼이라는 이 키워드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카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나 합격운, 뭐 사업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난이도 좀 낮은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럴 수도 있는 뒷카드가 좋지 않다면은 안 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무조건 마법사라고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폴 카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원소 컵, 펜타클 그리고 뭐 완드, 검 이렇게 떠 있으면서 이제 본인 쪽으로 오는 카드죠. 그 여기는 비둘기가 있어요. 신기하게 비둘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는 느낌이고 이제 여기서는 본인이 조건을 다 가지고 남들 앞에서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는 지팡이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얀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지만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 보면 검을 들고 있고 뒤쪽에 있던 원숭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펜타클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뱀도 지금 목에 걸려 있는 그림이네요. 그리고 완드도 들고 있고 그리고 컵은 구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사실 이성이나 행동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좀 지적인 능력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검이 있으면 그런 능력과 행동력으로 뭔가 마음은 조금 배제를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돈은 좀 안 될 수 있겠네요. 돈을 원숭이가 들고 왔네요. 그래서 펜타클은 원숭이가 들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뭐 능력 발휘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돈을 들고 간다기보다 원숭이가 들고 가는 흐름. 그래서 좀 배경이나 조건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앞서 사기꾼이라는 그런 키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의 애프터 타로 카드네요. 그리고 뱀도 이렇게 허리에 있다가 요 위로 올라와서 목 위로 감겨져 느슨하게 있다 라는 것도 조금 다른 애프터 타로 카드는 이렇게 된다. 그래 결국은 하늘의 뜻을 내가 이게 하늘의 뜻이 뭐 땅에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검과 완드를 들고 이렇게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좀 더 너의 양심과 마음을 좀 더 봐라 라는 의미 그래서 조금 사기꾼의 기질이 좀 더 강해 보이는 애프터 타로 카드네요.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키워드가 두 가지 무조건 긍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법사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카드가 좀 좋다면 긍정으로 흘러가지만 주변에 카드가 좋지 않다면 부정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법사의 카드 네 종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